오랜만이네. 잘 지냈지? 그래, 너도 잘 지냈지? 그런데 얘 이름이 뭐였더라? 도대체 요즘 내가 왜 이러지? 요즘 왜 이름이 바로 안 떠오를까요?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입 끝에서 맴돌기만 하고 나오지 않죠. 방금 하려던 일을 왜 금방 잊어버릴까요? 냉장고 앞에 서서 뭘 가지러 왔는지 기억이 안 나고 리모컨을 찾다가 손에 들고 있는 걸 발견하는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됩니다. 분명 예전엔 안 이랬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머리가 멍해진 걸까요? 50대까지만 해도 전화번호며 생일이며 척척 기억했는데 이제는 자식들 핸드폰 번호조차 헷갈립니다. 마트에서 장볼 때 적어가지 않으면 반 이상을 빼먹고 와요. 혹시 이게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주변에서도 그러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70세, 80세가 되어도 정신이 맑은 분들이 분명히 계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질문 하나만 더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뇌가 늙은 게 아니라 잠들어 있는 거라면요? 그리고 그 뇌를 깨우는데 하루 1분이면 충분하다면요. 20년간 연구하면서 제가 발견한 건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억력 저하는 뇌가 손상되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깨어있지 못해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오해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뇌 훈련이라고 하면 복잡한 퍼즐이나 어려운 계산을 떠올리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뇌를 깨우는 건 아주 간단한 몸의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귀를 살짝 당기고 목을 천천히 돌리고 혀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두 번째 오해는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하루 종일 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짧고 규칙적인 자극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뇌는 과도한 자극보다는 꾸준한 신호를 좋아하거든요. 세 번째 오해는 나이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몸의 변화는 있지만 뇌만큼은 90세까지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한 사례 중에는 80세에 시작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많아요. 이 질문에 답을 모른 채 그냥 넘기면 2년 뒤 지금보다 더 자주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극받지 못한 뇌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이런 생각 자주 드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나도 그런 증상이 있다 싶으시면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건 단순히 깜빡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바꿔놓는 일입니다. 사람을 위축시키고 말수를 줄이게 만들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어요. 76세 이기차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젊었을 때 회사에서 숫자에 정말 강하셨던 분이에요.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계산도 척척했던 분이었는데 70이 넘으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끔 깜빡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니 전화번호를 외우지 못해 메모에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차님이 가장 힘들어하셨던 건 사람들과의 대화였어요. 대화 중에 단어가 막히는 일이 자주 생겼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말인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냥 웃고 넘기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셨어요. 상대방도 어색해하고 본인도 부끄럽고 점점 사람 만나는 걸 피하게 되더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정말 불안하셨다고 해요. 이러다 나 혼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두려우셨고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기차님이 선택한 해결 방법이 정말 의외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선택한 건 약도, 검사도 아니었습니다. 정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거나 기억력 개선 약물을 찾지도 않았어요. 대신 하루 중 자투리 시간에 딱 1분, 몸의 특정한 부위만 규칙적으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귀 마사지와 목 돌리기, 혀 운동을 매일 조금씩 해보신 거예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런 간단한 것으로 뭐가 달라지겠냐 싶으셨거든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잠이 좀 더 깊게 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조금 더 맑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2달째에는 대화할 때 단어가 막히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 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기억력보다 태도였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부분이에요. 다시 질문을 하고 대화를 이어가고 웃음이 늘었습니다. 예전처럼 손자들과 장난도 치시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즐거워하시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말씀드릴게요. 71세 정옥자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요리를 정말 잘하셨던 분이에요. 30년 넘게 가족들 밥상을 차리시면서 모든 레시피를 외우고 계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리법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불 끄는 걸 깜빡해서 음식을 태우는 일이 생겼어요. 정옥자님은 이런 일들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평생 자랑이었던 요리 실력이 사라져가는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가족들이 괜찮다고 위로해줘도 본인은 너무 속상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점점 요리하는 걸 꺼리게 되었고 외식이나 배달 음식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 보셨어요. 특히 혀 운동과 발가락 움직이기를 열심히 하셨는데 2개월 정도 지나니까 요리할 때 집중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예전처럼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었고 레시피도 다시 기억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앞으로 더 많은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 습관이 중요한지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 이유는 뇌의 가소성 때문입니다. 뇌는 90세까지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려면 적절한 자극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예방의 중요성이에요. 증상이 심해진 다음에 대처하는 것보다 미리 관리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어려워진다는 점이에요.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세요. 먼저 핵심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왜 뇌는 가만히 두면 더 빨리 늙을까요? 20년간 연구하면서 제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뇌는 자극이 없으면 기능을 줄여나간다는 점이에요. 첫 번째로 이야기할 부분은 귀에 관한 건데요. 왜 귀를 거의 건드리지 않고 살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귀는 그냥 소리를 듣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핵심 정보부터 말씀드리면 귀는 뇌를 진정시키고 회복 모드로 전환하는 통로입니다. 귀에는 미주신경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신경이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고 기억 형성에 관여하는 해마 부위에 영향을 줍니다. 쉽게 말해서 귀를 적절히 자극하면 뇌가 긴장을 풀고 제대로 된 휴식 상태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연구 결과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독일 뒤셀도르프 대학교의 자율신경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귀 자극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긴장 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어요. 또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진행한 노화 관련 연구에서도 귀 마사지가 수면의 질 향상과 인지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73세 나영옥님은 불면증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던 분이에요. 잠들기까지 2시간 이상 걸리고 밤중에도 자주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우셨거든요. 그런데 귀 자극을 시작한 뒤 잠들기까지 시간이 짧아졌다고 하셨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30분 이내에 잠들 수 있게 되었고 밤중에 깨는 횟수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귀 윗부분부터 귓불까지 부드럽게 당겨주세요. 먼저 귀 전체를 감싸듯이 손으로 잡고 위쪽으로 살짝 당겨주세요. 5초 정도 유지한 다음 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귀 중간 부분을 바깥쪽으로 당겨주고 마지막에는 귓불을 아래쪽으로 부드럽게 당겨줍니다. 양쪽 귀를 번갈아 가며 각각 3회씩 해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아프면 절대 안 됩니다. 따끔하거나 아픈 느낌이 들면 즉시 중단하세요. 힘을 너무 세게 주지 마시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귀에 염증이나 상처가 있을 때는 피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으실 거예요. 요즘 밤에 자주 깨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귀 자극이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수면이 불안정하면 뇌의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목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 목을 하루 종일 굳힌 채로 지낼까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스마트폰 보고, TV 보고, 책 읽으면서 목을 한 자세로 계속 고정시켜두는 거죠. 핵심 정보를 말씀드리면 목은 뇌로 가는 혈액 통로의 관문입니다. 목 양쪽에는 경동맥과 척추동맥이라는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가는데 이 혈관들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주된 경로예요. 목이 경직되면 이 혈관들이 압박을 받아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국내 노화 관련 자료에서 목 움직임 제한이 인지 저하와 연관된 경향이 관찰됐다는 보고가 있어요. 목의 가동 범위가 줄어들수록 뇌 혈류량이 감소하고 이것이 기억력과 집중력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일본 도쿄대학교의 연구팀에서도 목 스트레칭이 뇌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68세 최상호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사무직에서 일하시면서 목이 많이 굳어지신 분이었어요. 고개를 돌리려고 하면 뻣뻣하고 아픈 느낌이 들어서
거의 목을 움직이지 않고 생활하셨거든요. 그런데 고개를 풀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맑아졌다고 표현하셨어요. 오후에 졸린 느낌이 줄어들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아주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짧게 돌려주세요. 먼저 정면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90도까지 돌릴 필요는 없고 편안한 범위까지만 돌린 다음 5초 정도 유지하세요. 그 다음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왔다가 왼쪽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해줍니다. 좌우 각각 5회씩 해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정말 중요해요. 절대 빠르게 하지 마세요. 목 부상의 위험이 있거든. 또한 어지럽거나 아픈 느낌이 들면 즉시 중단하고 목에 기존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 후에 하시길 권합니다. 움직임의 범위도 무리하지 말고 편안한 정도까지만 하세요. 고개 돌릴 때 불편함 느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더욱 주의 깊게 시작하셔야 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범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손목과 손가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손을 그냥 도구로만 사용할까요? 손은 단순히 물건을 잡는 도구가 아니라 뇌와 직접 연결된 센서 같은 존재예요. 핵심 정보를 보면 손은 뇌 피질에서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부위입니다. 뇌지도를 그려보면 손가락과 손바닥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나거든요. 이는 손의 움직임이 뇌의 광범위한 영역을 활성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손가락의 정교한 움직임이 전두엽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됐어요. 특히 새로운 손 동작을 학습하거나 반복할 때 뇌의 신경 연결이 강화된다는 내용입니다. 국내에서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손 운동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철기푸세 김광수님의 경우를 말씀드려보죠. 이분은 손재주가 좋으셨던 분인데 나이 들면서 손가락 힘이 약해지고 세밀한 작업이 어려워지셨어요. 젓가락질도 불편하고 단축 끼우기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런데 매일 손가락 운동을 시작하신 뒤 손의 힘과 정교함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주먹을 쥐었다가 천천히 펴보세요. 그 다음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순서대로 구부렸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각 손가락을 10회씩 구부렸다가 펴주시고 마지막에는 모든 손가락을 동시에 쫙 펴주세요. 양손을 번갈아 가며 해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세요. 아픈 느낌이 들면 바로 중단하시고 동작을 부드럽게 천천히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는 어깨와 등 부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 어깨를 항상 움츠리고 살까요? 스트레스 받으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올라가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핵심 정보는 이거예요. 어깨와 등의 긴장은 뇌로 가는 신호를 방해합니다. 어깨 주변에는 뇌와 직접 연결된 많은 신경들이 지나가는데 이 부위가 긴장하면 신경 전달이 원활하지 않게 돼요.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깨와 목 주변의 근육 이완이 뇌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어요. 긴장된 근육이 풀리면 뇌파가 안정되고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내용입니다. 62세 김숙희님은 어깨 결림 때문에 항상 불편하셨던 분이에요. 어깨 돌리기 운동을 꾸준히 하신 뒤 어깨가 훨씬 편해졌을 뿐만 아니라 머리도 맑아졌다고 하셨어요. 실천 방법은 어깨를 천천히 뒤로 돌려주는 거예요. 5회 뒤로 돌린 다음 앞으로도 5회 돌려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너무 크게 돌리지 말고 편안한 범위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귀, 목, 손, 어깨까지 모든 부위가 뇌와 연결되어 있고 이 부위들을 적절히 자극해주면 뇌가 깨어나기 시작해요. 이제 뇌 안쪽을 직접 자극하는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뇌 내부를 직접 깨우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왜 작은 움직임이 뇌를 깨울까요? 이건 정말 신기한 현상인데 우리 뇌는 미세한 자극에도 놀라울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혀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 혀를 거의 움직이지 않을까요? 음식을 먹을 때나 말할 때를 제외하면 혀를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일은 거의 없죠. 하지만 혀는 뇌 깊은 곳과 특별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추가 정보를 말씀드리면 혀는 뇌 깊은 부위와 연결된 섬세한 근육입니다. 혀에는 무려 17개의 근육이 있고 이 근육들을 조절하는 신경들이 뇌관이라는 중요한 부위를 거쳐 대뇌 피질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혀의 움직임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혀를 입천장에 밀고 원을 그리듯 돌려보세요. 먼저 입을 살짝 벌리고 혀끝을 입천장에 가볍게 댄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줍니다. 5바퀴 돌린 다음 반시계 방향으로도 5바퀴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는 혀를 앞뒤로 움직여보세요. 혀를 최대한 내밀었다가 다시 안으로 당기는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합니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턱에 힘을 주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혀만 움직이고 턱은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세요. 또한 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부드럽게 움직여 주시고 피곤하면 잠깐 쉬었다가 하세요. 요즘 발음이 흐려졌다고 느끼시나요? 나이가 들면서 말이 부정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혀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발음이 명확해지면 자신감도 높아지고 대화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발가락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 발가락을 의식하지 않고 걸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을 때 발가락의 존재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죠. 하지만 발가락은 뇌와 아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추가 정보를 보면 발가락은 뇌 지도에서 넓은 영역을 차지합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걸 호문쿨루스라고 부르는데 발가락과 발바닥에 해당하는 뇌 영역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이는 발가락의 감각과 움직임이 뇌의 다양한 부위를 동시에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예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발가락을 오므렸다가 천천히 펴보세요. 먼저 앉은 상태에서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발가락만 구부려서 바닥을 잡듯이 오므려줍니다. 5초 정도 유지한 다음 천천히 펴주세요. 이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발가락을 하나씩 따로 움직여보세요. 엄지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새끼발가락까지 순서대로 위로 들어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각각 5회씩 해줍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쥐가 나면 즉시 중단하세요. 발가락에 쥐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발을 주무르면서 근육을 이완시켜 주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또한 당뇨로 인한 발저림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하셔야 해요. 요즘 걷는 게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발가락 운동을 하면 발의 감각이 예민해지고 균형 감각도 좋아집니다. 넘어질 위험도 줄어들고 걸음걸이도 더 안정적으로 됩니다. 세 번째는 눈동자 움직임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 눈동자를 한 방향으로만 움직일까요? TV나 스마트폰을 볼 때 눈동자는 거의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대부분이에요. 추가 정보를 말씀드리면 눈동자 움직임은 뇌의 주의집중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을 움직이는 근육들을 조절하는 신경들이 뇌의 전두엽, 두정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눈동자 운동이 뇌 활성화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실천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고개는 고정한 채 눈동자만 상하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먼저 정면을 보다가 눈동자만 위로 올려다 보세요. 5초 유지 후 아래로 내려다 봅니다. 같은 방식으로 왼쪽, 오른쪽으로도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눈동자로 원을 그려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3바퀴, 반시계 방향으로 3바퀴 돌려줍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 천천히 하세요. 또한 눈이 피로하면 즉시 중단하고 눈을 감고 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코 호흡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 코로 깊게 숨 쉬지 않을까요? 대부분 얕은 호흡을 하면서 지내는데 이게 뇌에는 좋지 않아요. 추가 정보를 보면 코 호흡은 뇌의 산소 공급을 최적화합니다. 코로 숨 쉴 때와 입으로 숨 쉴 때 뇌로 가는 산소량이 다르거든요. 코 호흡이 훨씬 효율적이에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참았다가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 패턴을 10회 반복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숨이 차면 무리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어지럽거나 불편하면 즉시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체적인 몸의 이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 하루 한 번도 몸을 느끼지 않을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몸의 존재를 거의 잊고 살아가죠. 추가 정보를 말씀드리면 뇌는 자극이 없으면 잠들어 버립니다. 몸의 감각을 의식적으로 느끼는 것만으로도 뇌의 감각 피질이 활성화되고 이것이 전체적인 뇌 기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실천 방법은 하루를 3번으로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귀와 목 운동, 점심시간에는 손과 발가락 운동, 저녁에는 혀와 호흡 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각각 1분씩만 투자하시면 하루 총 3분이면 충분해요. 주의사항으로는 한 번에 몰아서 하지 마세요. 분산해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뇌가 지속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하루 중 나를 느끼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만약 없다면 이런 간단한 운동들로 시작해보세요. 몸을 의식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뇌도 더 깨어있게 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20년간의 연구를 통해 알아낸 핵심 내용들을 전해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뇌를 깨우고 살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두고 있을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기억력 저하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억력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무 자극 없이 지낸 시간이 쌓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뇌도 자극을 받지 않으면 기능이 서서히 감퇴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0년간 연구하면서 만난 80세, 90세 분들 중에도 정신이 정말 맑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뭔가
계속 자극을 받으며 살아오셨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주 작은 자극도 매일 쌓이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귀, 목, 혀, 발가락 이 4가지만 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위들이 모두 뇌의 핵심 영역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거든요. 귀를 자극하면 미주신경을 통해 뇌가 안정되고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목을 풀어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해져요. 혀를 움직이면 뇌관부터 대뇌 피질까지 광범위한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발가락을 의식적으로 움직이면 뇌의 감각지도가 깨어나면서 전체적인 인지 기능이 향상되죠. 이 4가지를 하루 1분만 챙기는 선택이 10년 뒤의 나를 결정합니다. 지금 당장은 작은 변화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쌓이는 자극들이 모여서 뇌의 신경 연결을 강화하고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뇌의 전반적인 기능이 향상되는 거예요.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드릴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내면 뇌는 점점 더 자극에 둔감해집니다. 기억력은 계속 떨어지고 집중력도 짧아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도 줄어들어요. 말수도 줄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감을 잃고 위축된 생활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뇌가 계속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억력이 안정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도 유지됩니다. 대화할 때 단어가 막히는 일도 줄어들고 자신감도 회복됩니다. 무엇보다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실천 제안 3가지를 드릴게요. 첫째, 지금 이 영상이 끝나면 발가락부터 한번 움직여보세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발가락을 오므렸다가 펴는 동작을 10회만 해보세요. 둘째,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귀를 부드럽게 마사지해보세요. 세수하기 전에 1분만 투자해서 귀 전체를 부드럽게 당겨주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뇌를 깨워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셋째,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혀 운동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쌓인 긴장을 풀면서 뇌를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혀를 입천장에서 원을 그리듯 돌리는 동작을 5바퀴씩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 달, 2달 지나면서 분명한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잠의 질입니다. 더 깊이 잠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져요. 그 다음에는 대화할 때 단어가 더 잘 떠오르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를 더 빨리 늙게 만드는 생활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뇌의 해로운 습관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어떤 자세로 앉아야 하는지,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어떤 생각 패턴이 위험한지까지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실래요? 요즘 기억력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미 뭔가 실천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기억력 걱정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30년간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여러분께 실질적이고 검증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뇌, 활기찬 노년을 위해 함께 노력해봐요.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